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올 시즌 우승하는 데 있어서 승점 1점조차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재경기라는 단어를 써버렸고 여러 전문가들도 대놓고 클롭 감독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날이 후반기까지 1위를 계속 유지했는데 당시에도 아스날이 그렇게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할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반대로는 아스날이 그렇게 오랫동안 1위를 했는데도 최종 2위가 된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토트넘도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시즌 마지막에도 지금 같은 성적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하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4위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자, 맞아요. 2020년 토트넘이 1위에서 7위까지 추락했을 때는 단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단번에 몰아서 찾아오게 되면 방법이 없고 손흥민, 비수마, 사르도 1월에 대륙한 컵대회로 이탈하기 때문에 승점 쌓는 게 쉽지가 않을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죠. 만약 2월 중순까지 토트넘이 우승 경쟁할 수 있는 승점을 얻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토트넘이 아스날, 리버풀을 연이어 상대해서 고비를 잘 넘기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순위 싸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치가 이어지면서 팬들의 초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은 토요일 밤 8시 30분 토트넘 루턴 타운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불쾌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응원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이미 승리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저 멀리 있는 첼시도 3대 0으로 쉽게 이겼는데 설마요. 토트넘이 이때 최소 이틀을 1위로 유지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4위 리버풀, 6위 브라이튼이 맞붙게 되면서 순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도 토트넘과 1,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은 바짝 쫓아오던지 승점 차가 벌어지던지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경기가 마치게 되면 아스날, 맨시티의 빅매치가 펼쳐지면서 토트넘이 1위가 유지되느냐 다시 2위로 밀리느냐가 결정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팀이 무승부가 되면서 데미지를 입는 건데 승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맨시티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우선 패배를 안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죠. 아스날은 데브라이너, 로드리가 빠지는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하필 맨시티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아스날의 핵심 중의 핵심 사카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부상자도 매우 적으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탈한 선수가 양쪽 핵심 윙어입니다. 아스날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아스날 레전드 폴머스는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던데 이유는 마찬가지로 현재 중요 선수 이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를 자극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만약 지난 화요일에 이 경기에 대해 언급했다면 나는 아스날의 승리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 어르신 또 웃겨주네요. 이미 폴머스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아스날 팬일 뿐인 레전드입니다. 토트넘은 케인 빼면 답이 없는 팀이라고 하더니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니까 토트넘이 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불 런던 더비를 앞두고 예상할 때에는 아스날이 산산이 부셔버릴 것이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아스날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은 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 이후 그는 다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바로 폴머스를 놀리는 듯한 대화를 이어지다가 폴머스는 민망한 듯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끼어든 한마디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본인 예상은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맞불 작전을 놓을 줄 알았는데 경기를 보니까 무리뉴 콘테 때나 다를 게 없더라라면서 그 와중에도 토트넘을 까더만요.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제주스가 득점을 했다면 경기는 정말 그대로 끝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I thought Tottenham would come out. I thought they'd go into, go gung-ho with Arsenal, go toe-to-toe like they had been in games this season. I thought first 30 minutes, I thought it was like watching a Mourinho Conte team. I thought they were very defensive, couldn't keep the ball, sitting back, didn't go anywhere. Arsenal scored, fortunate own goal. If Jesus scores, they go on and win the game so easy, it would have been unbelievable. They don't, and then fair play to Tottenham. I hold my hands up, and I thought Tottenham were very, very good. Didn't panic after that, got into the game. And as the game went on, I was half sitting there thinking, they could nick it here, Tottenham, because I thought they had more composure on the ball when they did
when they were on the ball. So fair play to Tottenham. You know, I get it wrong. Of course I do. I get it wrong. 토트넘이 매우 좋은 축구를 했다면서 본인의 예상이 틀렸다고 했죠. 이때 클린턴은 바로 꼬투리를 잡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폴 머슨이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폴 머슨은 또 당황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며 그냥 경기 내용에 대해 말했을 뿐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히 폴 머슨은 인정합니다. Tottenham played Nah, I well. know You what know, you get. I know what credit you where mean. credit's I due. know what you Tottenham mean. played well, Yeah. and they're a very, very good football team. You know, I'm not going to come on and go, oh, Arsenal should have won. No, You know, you're right. Arsenal had a chance to go 2-0 up, should have won it. Fair play to Tottenham. Hold my hands up. 폴 머슨이 인정한 후 토트넘은 다음 리버풀전에서 승리하기도 했죠. 네. 어차피 폴 머슨뿐만이 아닙니다. 리버풀전을 승리하고 나서 BBC 해설위원이기도 했던 메뉴 출신 로비 세비지는 토트넘이 후방이 약하기 때문에 4위가 되면 감지덕지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아니 자책골 2실점에 페널티킥 2실점 빼면 실제 실점은 4실점밖에 되지 않는 팀이 후방이 약한 팀인가요? 네. 냉정하게 토트넘은 베스트 11 선수 중에 부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떤 강팀도 상대하기 어려운 팀인 것은 확실합니다. 폴 머슨이 당황하면서 토트넘을 인정한 후에 팬들은 머슨이 처음으로 토트넘을 인정하네. 그는 전문가가 아니다. 가치 없는 늙은이. 아마 뉴캐슬도 강등될 거라고 했었지 방송 출연 자격이 없어. 머슨이 음주를 한 건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해. 아마 머슨이 배팅을 했다면 그는 지금 파산을 했을 거야. 클린트가 사과로 무마시키려 했는데 그걸 또 걷어찼어. 등등 폴 머슨의 비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이 한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손흥민은 루턴타운전 출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엔지 감독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듣고 싶었던 소식이네요. 자, 아무튼 토트넘 1위 올랐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기 없기. 자, 그리고 잠시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는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와 함께 의미 있는 후원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가치가 매우 높은 일을 통해서 제품 판매로 후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각종 매체를 통해서 70년 전에 태극기가 휘날리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명 태극기는 6.25 당시 경주의 학도병들이 새긴 것으로 참전 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내용을 보면 16개 한국전 참전구 모든 참전 용사에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은 물론 한국행 경비 모두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는 국내 한 소기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참전 용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외신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인프레시라는 욕실 화장품 브랜드인 이곳은 참전 용사분들께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전 세계 모든 참전 용사를 돕겠다는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내었죠. 무엇보다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후원자가 되기도 하는데 랜덤 후원 박스, 태극기 볼캡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수익금 일부가 후원으로 진행되고 후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랜덤 후원 박스의 경우에 10월 22일까지 구매 가능하며 고가의 상품권,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경품을 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에 만나볼 수 있으며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는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볼캡을 구매 시에는 대한민국의 기적,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직관 예매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뜻깊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토트넘 직관 예매 티켓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많은 구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